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싱크라 AIOS 버전 4.0의 기술 문서랑 GitHub 리포지토리입니다. 이걸 그냥 코드 짜주는 AI 정도로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짚는 거더라고요. 거의 뭐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하는 뭐랄까 AI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션은 명확합니다. 개발에 AI를 쓰다 보면 꼭 부딪히는 벽이 있잖아요.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AI가 맥락을 싹 놓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처음 세웠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뒤죽박죽되는 문제예요. 이 싱크라 AIOS라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 맥락 상실과 계획 붕괴라는 고질병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비밀을 캐내는 겁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게 자료 전반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분석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CLI 우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는 듯한 아주 고집스러운 아키텍처 철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철학 위에서 구현된 에이전트 기반 기획과 맥락화된 엔지니어링이라는 아주 영리한 2단계 접근법입니다. 좋습니다. 고집스러운 철학과 영리한 접근법이라니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싱크라 AIOS가 어떻게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관리하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의 뼈대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 CLIOS 우선 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구식 같기도 한 철학을 내세우더라고요. 요즘처럼 화려한 UI가 판치는 세상에 왜 하필 커맨드 라인, 그 까만 화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개발팀이 일하는 방식과 정반대라 더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보통은 사용자가 뭘 보게 될지, 즉 화려한 UI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UI를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3순위로 밀어냈습니다. 1순위는 무조건 CLI, 2순위는 CLI를 들여다보는 관찰 도구, 그리고 UI는 맨 마지막이에요. 3순위라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UI만큼 변덕스럽고 복잡하고 자동화를 방해하는 요소도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고 UI가 나오기 전에 CLI에서 100% 완벽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즉, 이 시스템의 모든 지능과 핵심 로직을 UI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안정성의 출발점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셈입니다. UI는 그저 CLI라는 진실의 원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예쁜 창문일 뿐 시스템을 조종하는 핸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자동화라는 지점이 핵심이겠네요. UI는 사람이 직접 클릭해야 하지만 CLI는 스크립트가 대신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특정 시간에 자동화로 작업을 돌리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로 제어되니 자동화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리는 거죠.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도 극도로 높아지고요. 이제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F1 레이싱카를 만드는데 화려한 가죽 시트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UI부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0.01초를 다투는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엔진, 그러니까 CLI, 그리고 그 엔진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계기판, observability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핵심 기능이 가장 강력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엔진 위에서 앞서 말한 AI 개발의 두통거리, 계획의 비일관성과 맥락 손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들여다볼 차례죠. 네, 여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혁신이라는 에이전트 기반 기획, 이걸 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애널리스트, 분석가, PM, 프로젝트 매니저, 아키텍트, 설계자 이런 전문 에이전트가 등장하던데 이게 그냥 여러 챗봇 몇 개랑 다른 점이 뭔가요? 정말 팀처럼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예요. 이건 그냥 여러 챗봇에게 순서대로 말을 거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온라인 서점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 라고 말하면 애널리스트 에이전트가 먼저 나서서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요구사항을 구체화해요. 결제 시스템은 뭘 쓸 건가요? 추천 알고리즘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대화형으로 요구사항을 뽑아내는군요. 네. 그렇게 정리된 요구사항을 PM 에이전트가 넘겨받아서
제품 요구사항 문서, PRD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럼 아키텍트 에이전트가 그 문성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기능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거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스키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설계 피드백을 주죠. 이 과정 전체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하나의 아주 상세하고 일관된 최종 계획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 전문가 팀이 회의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방식이죠.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전문가의 관점이 총합된 아주 촘촘한 계획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가서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 자체가 확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계획의 비일관성 문제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혁신, 맥락화된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건 또 어떤 방식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계획 문서는 SM, 즉 스크럼 마스터 에이전트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SM 에이전트는 이 계획을 실제 개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은 단위, 즉 하이퍼 디테일 개발 스토리로 아주 잘게 쪼개져요. 하이퍼 디테일이라고요? 네, 여기서 하이퍼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 작은 스토리 파일 하나에 코딩을 담당할 데브, 개발자 에이전트가 알아야 할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이 기능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맥락, 구현해야 할 기능의 구체적인 명세, 따라야 할 아키텍처 가이드라인, 심지어는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어까지 전부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밀키트 같은 거네요. 대부 에이전트는 그냥 그 레시피, 그러니까 스토리 파일대로 요리만 하면 되는 거군요. 재료 손질이는 장보기는 이미 다 끝나 있고요. 기가 막힌 비유네요. 맞습니다. 대부 에이전트는 이 파일 하나만 열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에이전트는 더 이상 이거 왜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마치 완벽하게 작성된 작업지 시설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맥락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이게 바로 맥락 손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군요. 그렇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생성된 풍부한 맥락을 단 하나의 손실도 없이 개발 단계의 말단 에이전트에게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 2단계 파이프라인이 싱크라 AIOS의 핵심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그럼 이 멋진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코드로 바뀌는 건가요? 그 실행 엔진이 궁금한데요. 바로 그 실행체가 V1.0.0부터 도입된 자율 개발 엔진, 오토노머스 디벨롭먼트 엔진, 줄여서 AD입니다. 이건 그냥 에이전트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실제 작동하는 코드를 뱉어낼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완전한 시스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ADE가 총 7개의 큰 개발 단위, 즉 에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요. 전부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Git 브랜치를 자동으로 따고 관리해서 작업 충돌을 막는 워크트리 매니저, 앞서 말한 기획 에이전트들이 작동하는 스펙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제 코드를 생성하고 무려 13단계의 자기 비판과 테스트를 거치는 엑스큐션 엔진이 있죠. 잠시만요. 13단계의 자기 비판이요? 자기가 짠 코드를 스스로 검토한다는 건가요? 네, 이 코드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보안 취약점은 없는가? 성능상 문제는 없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개선하는 과정을 13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리커버리 시스템과 메모리 레이어예요. 코딩 중에 에러가 나면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기억했다가 다음 작업에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와, 이건 그냥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발이라는 행위 자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네요. 사용자 요청에서 시작해서 기획, 설계, 코딩, 테스트, QA, 그리고 자기 개선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이면 처음 설치하고 설정하는 것부터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CLI의 우선 철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게 NPX AIOS Core Init My Project라는 단 하나의 터미널 명령으로 시작돼요. 잠시만요. NPX AIOS Core Init 이 명령어 하나만 치면 그 복잡한 시스템이 다 설치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자료에 묘사된 걸 보니 그냥 설치만 되는 게 아니라 @clickprompts 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설치 과정 자체를 하나의 멋진 경험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네요.
보통 이런 시스템은 기능은 막강해도 첫인상은 투박하게 마련인데 여긴 첫 단추부터 신경을 엄청 쓴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밋밋한 흑백 텍스트 대신 다채로운 색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입력값을 실시간으로 검증해주고 뭔가 설치되는 동안에는 예쁜 스피너가 돌아가죠. npm 쓸지 얀 쓸지 물어보는 세심함까지 갖췄고요. 이 모든 게 CLI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강력한 기능과 뛰어난 개발자 경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서 말한 CLI 우선 철학이 단순히 기능은 CLI에서만 이라는 딱딱한 원칙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CLI 그 자체가 하나의 잘 만들어진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사용하는 첫 순간부터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서 사용자를 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싱크라 AIOS의 핵심이 자연어 처리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게 꼭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쓸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스쿼드즈라는 개념에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스쿼드는 특정 전문 분야, 즉 도메인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AI 에이전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PM, 아키텍트, 데브 같은 에이전트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스쿼드의 멤버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예시를 보면 창의적 글쓰기 스쿼드, 비즈니스 전략 수립 스쿼드, 심지어 건강 및 웰빙 코칭 스쿼드 같은 것들도 언급돼요. 예를 들어 글쓰기 스쿼드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머, 초고를 쓰는 라이터, 그리고 문법과 스타일을 다듬는 에디터 에이전트가 한 팀으로 일하는 거죠.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더 중요한 건 혹시 사용자가 직접 이런 스쿼드를 만들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강력한 점이에요. 스쿼지어 팩 같은 정해진 디렉토리 구도 안에 자신만의 전문 에이전트와 그들의 작업 프롬, 템플릿 등을 정해서 넣으면 AIOS라는 기본 플랫폼 위에 나만의 전문 AI팀을 얼마든지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개발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네요. 의사, 변호사, 작가, 마케터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 방식에 딱 맞는 AI 협업팀을 직접 구성해서 쓸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딱 맞는 AI 어벤져스 팀을 꾸릴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자, 그럼 오늘 싱크라 AIOS V4.0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에 가까운 CLI 우선 철학이 있었습니다. 안정성과 자동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주 단단한 뼈대였죠. 둘째, AI 개발의 고질병인 맥락 상실과 계획 붕괴를 해결한 에이전트 기반 기획과 맥락화된 엔지니어링이라는 영리한 2단계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셋째, 강력한 자율개발 엔진 ADE와 더불어 첫 설치 순간부터 느껴지는 세련된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스쿼드라는 개념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거의 모든 지식 작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엄청난 잠재력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자료에 하이브리드 옵스라는 외부 스쿼드가 슬쩍 언급되는데요. 이건 아마도 인간 에이전트 하이브리드 운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전체 작업의 조율을 맡고 전문 AI 에이전트 팀이 실무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 인간이 협력하는 모델이죠. 여기서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이처럼 AI가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처리하고 정교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도맡는 시대에 우리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AI가 90%의 일을 처리해 줄 때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은 이 시스템의 어느 지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가장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AI가 운전대를 잡을 때 인간은 어디서 가장 뛰어난 내비게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싱크라 AIOS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